자, 내용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넘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좀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방선거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좀 정리해 드리려고 잠깐 좀 끊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계층을 보게 되면 기본이 뭐라고요? 기본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중충제입니다. 중충제가 기반이에요. 중충제인데, 자, 일부 지역에 일부 단층제가 결합되어 있다. 일부는 단층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일부 단층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예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충제인데 일부 단층제가 있다. 그게 세종특별자치시하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이죠. 특별자치도. 그래가지고 이 특징이 뭐였냐면은, 여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여기에는 있잖아요. 기초자치를 하지 않죠. 기초자치단체가 여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을 참작하여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요게 이제 자치단위가 있고요. 자치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단위가 있습니다. 행정단위. 이렇게 했을 때 자치단위로는 이제 여기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자, 여기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다 그랬을 때에는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광역시가 있죠. 6개 광역시가 있다 그랬고요. 우리나라 6개 광역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8개의 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세종특별자치, 다시 한번 씁니다. 세종특별자치시하고, 그 다음에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광역자치단체가 되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자치구가 있죠. 자치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시, 자치군이 있습니다. 자치군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밑에는 자치구만 있고요. 광역시 밑에 자치구하고 일부 이제 이렇게 해서 군이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도 밑에 시하고 군이 나눠지는 이 구조였습니다. 자, 이 기초자치단체까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단층제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밑에 없는 거죠. 세종하고 제주는. 그리고 이제 행정단위로 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행정단위에 해당되는 게, 자치구 밑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치구 밑에는 동이 있어요. 동이 있습니다. 자치구 밑에는 행정단위로 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 밑에도 원칙은 동이에요. 원칙은 동인데 여기가 읍하고 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하고 면이 있는 경우는 시가 이제 뭐가 된 거냐면, 이제 이런 경우죠. 원래는 도시와 농촌이 구분되어 있다가 옆에 있는 농촌 지역과 도시가 합쳐진 경우, 그렇게 된 경우 시하고 군이 통합되면은 시 밑에 읍면이 있어요. 군 이름은 떼고. 그렇게 이제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예 이제 군 단위가 시로 승격된 경우, 그럴 때 도시로 개발되어 있는 데는 동으로 바꾸는데 나머지 지역은 읍면으로 남겨놓기도 해요. 자, 그래서 시 밑에는 동도 있고 읍면도 있습니다. 군 밑에는 읍하고 면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읍면 밑에는 리가 있습니다. 리가 있고요.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요.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또 여기에 행정구가 들어갈 수가 있죠. 행정구가 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행정구는 아무데나 설치되는 건 아니고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요.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행정구가 이렇게 존재한다까지 봐두시면 됩니다. 50만 이상 대도시는 행정구가 존재한다.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요 위에 이제 행정구도 있는데 자, 요거 세리한 겁니다. 이제 이거는 통과된 지 며칠 안 돼 갖고 지금 따끈따끈한 거예요. 따끈따끈한 건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 시 중에서 특례시 지정이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광역시하고 요 시 중간쯤인데 여기에 이제 특례시 지정이 있었습니다.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지금 전부 개정이 됐거든요. 전부 개정이 됐다고 모든 게 다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바뀌었다. 뭐 그래서 전부 개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요 이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됐다는 부분입니다. 특례시 제도는 새로 이제 도입이 돼 가지고요. 광역시까지는 못 갔고 시가 이제 인구가 되게 많은데 광역시는 못 갖고 도 밑에 그냥 있는 거예요. 도 밑에 있는 건데 특례를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의 중간쯤 이렇게 얘하고 얘의 중간쯤이 된다. 요 시하고 시의 성격인 건데 특례시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제 지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간 정도 위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요 특례시가 되는 것은 100만 이상 도시입니다.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데 더 이상은 광역시 승격 안 시켜주겠다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정부가 방침이. 광역시 승격은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뭐 아예 앞으로는 일절 금지다 이렇게 선언한 건 아니지만 거의 그거에 진배 없다. 그래갖고 이거에 해당되는 게 수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가 있고 창원시가 있죠. 그리고 아마 용인시가 될 거예요. 용인시. 그런 정도가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특례시 지위를 가져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도 생길 거냐면 인접한 지역이 통합해갖고 100만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도 좀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치권이 그만큼 더 세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특례시 지정을 노리는 경우들도 생길 텐데 지금 현재는 그런 도시들이 100만 이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요. 이제 행정 수요가 많은 도시 있잖아요. 행정 수요가 많은 도시 또는 있잖아요. 또는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혹은 지역이 막 소멸되려고 하고 막 이럴 때도 안 되겠어요. 여기다 뭔가 특례를 줘야 되겠어. 이런 등등,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그러면은 이제 특례시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만 이상 대도시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플러스 해가지고 또 지정이 가능한 도시들을 이 범주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이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 특례시 제도가 새로 이렇게 결합됐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특례시도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갖는 것이지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는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간적 성격이지만 어디의 성격이다. 제가 여기 또 동그라미 친 이유가요. 요시예요, 요시. 기초자치단체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세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을 나누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단위와 그 다음에 이렇게 행정단위가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구는 이 행정단위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지방선거 제도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로 누구를 선출하는가? 이렇게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출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광역자치단체 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둘로 나눠서 봐야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장이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가 이제 시장이나 도지사죠. 도지사. 근데 여기 시장은 따지고 보면 이제 뭐냐면은 서울특별시장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세종특별시장이나 그런 식으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인 거죠. 광역시장 레벨과 다른 시장이에요. 시장이나 혹은 도지사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육감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였냐면요. 자, 제주는 여기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의원을 선출합니다. 교육의원도 선출한다.
이 교육의원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요 의원이죠. 의원 중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제주는 교육의원도 따로 선출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교육감하고 교육의원의 경우에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뭘 못 봤죠? 여기는 정당 공천이 배제가 됩니다. 정당 공천은 배제가 된다 했던 것도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이것도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나머지는 그러면은 이제 정당 공천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원이다 그랬을 때 의원도 이제 지역 의원이 있고요. 지역구 의원, 지역구의 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 것이죠.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몫으로 이제 할당받은 의석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제주는 교육의원을 따로 선출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개념을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이다 그랬을 때에는 여기에는 뭐 시장도 있고요, 군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자치구의 구청장도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출하고, 여기에 이제 의원은 또 어떻게 선출하냐? 여기에는 지역구 의원이 또 있고요. 여기도 지역구 의원이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비례대표 의원도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봐두셔야 되는데요. 지역구 의원이다 그랬을 때에 여기는 독특하게도 여기 지역구 의원은 이 색으로 할까? 이 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역구 의원 구분을 다 해드려 볼게요. 여기는 중선거구 제도예요. 중선거구 제도. 그래서 중선거구에서 선거구당, 원래 우리는 보통 선거구당 다 한 명 뽑는 거잖아요. 1등한 사람. 근데 여기만 달라요. 여기만 2명에서 4명까지 선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비례대표 의원, 여기에 비례대표 의원을 이렇게 묶어보면 여기는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여기는 주민 소환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봐두시면 되고,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놓고 보니 지방선거 할 때 1인 7표가 적용이 되는 거죠. 1표, 2표, 3표, 4표, 5, 6, 7표입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 같은 경우에는 1인 4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는 세종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교육의원이라고 따로 또 뽑아서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넣어주니까, 그래서 여기 의원처럼 활동하면서 교육감을 견제하는 거예요. 이 교육의원들은.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1인 5표 교육의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고 있다까지 우리가 공부해 본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싹 다 한번 정리를 해놓고 6번 문제 본격적으로 가보죠. 7번 문제였죠. 7번 문제 본격적으로 가보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을 때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광역시 주변에 있는 군단인데 농촌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곳이 뭐 이제 좀 광역시랑 생활권이 같다, 뭐 이럴 때 이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부산에 가면은 기장군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도 꽤 되고 뭐 이제 또 부산으로 편입이 되고 나니까 또 조금 그런 프리미엄도 좀 있겠죠. 이제 부산 기장군 같은 데가 있고요. 인천으로 오게 되면 인천에는요 2개가 있어요. 강화군하고 옹진군이 있습니다. 강화군, 옹진군이 있고, 그 다음에 대구에 가면 달성군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울산에 가면은 울주군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이제 군 단위로서 광역자치단체를 도가 아니라 광역시로 가지고 있는 경우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여기다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기다 설명을 해드려 보면 이 특별자치시는 그 밑에 있잖아요. 광역시처럼 이 밑에 자치구나 군의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면 자치구나 군의 설치가 가능하다. 예. 하지만은 현재 스코어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특별법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나 군 설치가 불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거죠. 지금 현재는 이런 걸 설치하려고 꿈도 꾸지 마라. 아직은 통합적으로 좀 관리가 돼야지 이 기초자치단체를 지금 설치할 타이밍이 아니다. 아직은 인구도 적고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자치구나 군의 설치가 특별자치시에 가능하게끔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시까지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특별자치시 밑에는. 근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있던 것도 없애버린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없는 걸로 보시고 여기는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특별법에 따라서 설치를 못하게 해놓고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위로 잘라주는 것이 이게 이제 민주성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에요. 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게 맞는 얘기가 돼서 2번만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자 지방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 발전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은 있잖아요. 대통령 소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통령 소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대통령 소속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름이 또 달라져 있어요. 이거는 지금 2017년도 문제였으니까 국가직 문제였으니까 요것을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요거를 지금은요 자치분권위원회 이래가지고 자치분권위원회라고 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1번은 일단은 뭐 이모저모 다 틀려버렸다 이렇게 이제 봐두셔야 되겠고 지금은 이름도 달라졌다라고 봐야 합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 배분 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들이 좀 생겼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일단은요 단체자치 성격이 있는 거는 확실하다.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권한을 쪼개줬다라는 개념에서 중앙집권화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지방의 분권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치분권 같은 개념들을 가지고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이게 이제 지방 자체 유형이 두 가지였잖아요. 주민자치의 성격과 그 다음에 단체자치의 성격을 나눠서 봤어요. 이렇게 아까 단체자치 성격을 나눠서 봤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단체 자치를 기반에 두고 단체 자치의 형태에서 이제 점점 주민 자치의 성격을 흡수하고 있다. 성격을 이제 가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하는 노력은 아니고 주민자치가 원래 어떻다 그랬어요? 주민자치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제 지방분권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랬잖아요. 지방분권이고 단체자치다 그랬을 때는 중앙집권이에요. 여전히 중앙집권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긴 중앙분권으로서 여기는 이제 개별적 수권주의를 따른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개별적 수권주의 요거에 따라서 권한이 이제 주어진다 이랬고 여기는 단체자치 쪽은 중앙집권적이면서 포괄적 위임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이제 포괄적 위임주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그런데 개별적 수권주의, 포괄적 위임주의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얘네들도 뭔가 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형태만으로는 안 되겠고 쟤네들 거의 장점을 좀 흡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는 요로 이렇게 향해 가려고 하고요. 이렇게 향해 가려고 하고 얘네들은 또 이쪽으로 이렇게 향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믹스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텐데 여기서 이렇게 향해 갈 때는 신중앙직권화라 그러죠. 신중앙직권화. 신중앙직권화는 그냥 중앙직권하고 다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는 수평적인 직권화다. 그러니까 원래 직권화는 수직적인 거예요. 그런데 수평적 직권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단체자치 쪽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는 여기는 이제 신지방 분권화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신지방 분권화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곁들여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신지방 분권화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신지방 분권화, 중앙집권적 성격에서 성격이 강한데 그런데 신지방 분권화를 하는 겁니다. 분권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요. 요거 또 하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여기는 개별적 수권주의고 여기는 포괄적 위임주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얘의 성격도 가져오고 얘의 성격도 가져와서 중간적인 것으로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포괄적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설명이 꽤 이제 됐죠, 그죠? 예. 그래갖고 4번이 맞는 것까지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야 될 텐데, 이거 뭐 줄줄이 나올 테니까, 우리가 또 이제 정리를 잘 해두시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를 좀 지울게요, 이제. 자, 우리나라 뭐 계층 구조는 봤고, 그리고 있잖아요. 이제 뭘 보시냐면 이런 거를 좀 보겠습니다. 이건 다 지우고. 자, 뭘 보시냐면은 이번에는 있잖아요. 그 제3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정부 간 갈등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정부 간 갈등에 대해 가지고 제3자가 조정을 해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제3자가 끼어드는 방식, 뭐 법원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조정에 의한 방식이 있다. 조정안을 주고 이걸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원래 조정이다 그러면 양 당사자가 그걸 수락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 이제 정부 간의 국가와 뭐 지방 등 정부 간의 어떤 갈등이 벌어져서 조정을 할 때는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이거밖에 방법이 없지 않냐. 이거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안을 던져주고 이걸 수락의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걸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그걸 강제 이행하는 장치를 못 갖고 있어요. 그런 점에 좀 약간 애매한 이런 위치를 좀 거기까지 좀 생각하시면 좀 더 이제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아무튼 이 조정제도는 이렇게 됐죠. 제가 이제 중앙정부가 있어요. 중앙정부가 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광역자치단체로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광역자치단체로서 여기에 이제 가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여기에 나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 밑에 가 밑에 A랑 B가 있어요. 가 밑에 기초자치단체로서 여기에 이제 A가 있고 B가 있다. 이쪽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C가 있고 D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 보세요. 여기 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대립이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그거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립이 있다. 이런 식으로 대립이 있다. 혹은 막 이런 식으로 대립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요거는 이제 국무총리 소속의 이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죠. 행정협의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게끔은 되어 있지만은 또 이제 강제할 수 있는 강제 집행 명령이나 아니면은 또 대집행 같은 것들 할 수 있는 장치는 못 갖고 있어서 한계는 좀 있긴 한데 강제력이 좀 미약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죠. 여기끼리 갈등이 있거나 이렇게 광역자치단체 간의 갈등이거나 혹은 있잖아요.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인데 이렇게 갈등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서로 광역자치단체 소속이 다른 거죠. 이렇게 되거나 혹은 얘하고 얘가 막 싸워요.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막 싸워. 이런 경우들은 요거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갑니다.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해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는 있잖아요. 이 갈등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도 조정위원회를 이제 둡니다. 그리고요 여기도 한번 봐볼게요. 하나를 더 설명하고 갑니다. 자, 여기에서의 갈등이 있어요. 여기에서의 갈등, 또 여기에서의 갈등, 이런 식으로 소속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똑같아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시도지사 소속이죠. 시도지사 소속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지방자를 떼고 중앙자만 붙여주면 여기가 되는 건데,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돼요. 각각의 소속이 다르고 경우가 다르고 그래요. 여기다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우리 특별지방자치단체라 그래가지고 또 협동조합 자치단체 조합이 있잖아요. 자치단체 조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막 갈등을 겪을 수 있거든요. 같이. 그럴 때에도 요 기준에 따라서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사항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됐죠?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제 사무를 두고 이제 의견을 달리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갔고요. 9번으로 갑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이면 우리가요 요거를 이제 특별일선기관이라고도 부르고 중앙 이제 그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지역까지 내려와서 행정집행을 직접 스스로 하는 구조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여기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있다 하면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안에 내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 안에 이렇게 개선도 있고 그리고 옆쪽에서 이렇게 붙어서 어떤 그 여기 장급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막료기관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소속기관도 가지고 있어요. 소속기관도 갖고 있는데 그 소속기관이 바로 이제 뭐가 되냐. 여기에 이제 소속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부속기관 있잖아요. 무슨 뭐 교육시설, 연수원, 뭐 아니면 연구소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무슨 뭐 병원 뭐 이런 데들이 부속기관이에요. 부속기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는 거죠. 이게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는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면 중앙행정기관이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업무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이거를 해결을 하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을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지자체가 이거를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된 것을 여기서 이제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위임을 하면 이것을 이제 지자체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지자체 또는 이제 위임 사무의 성격에 따라서는 지자체장이 있는 거죠. 지자체장이 요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위임의 종류 중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오면은 요게 이제 기관 위임 사무가 되는 거고, 그죠? 기관 위임 사무가 되는 것이고, 요게 이런 식으로 지자체 자체로 오게 되면 요거를 이제 단체 위임 사무라고 했었죠. 단체 위임 사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를 따르게는 우리가 있잖아요. 보통 일선기관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일선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요게 특별 일선기관을 따로 또 두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요렇게 따라오면 요렇게 해서 특별 지방행정기관이 지방에서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하면 여기를 이제 특별 일선기관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특별 일선기관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얘가 이렇게 대립을 하기도 한다 이런 거죠. 그죠? 서로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결정한 거를 이제 수행하는 주체인 거예요. 집행하는 주체가 되는데 각각 소속도 다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서 이제 일선기관들 간에 대립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거를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9번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고유의 법인격은 물론 자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고유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고유의, 지자체는 고유의 법인격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치권도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는 별도의 법인격이 있을 필요가 없죠. 중앙행정기관이 하나의 법인격체이니까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관할 범위가 넓으면 이용자인 고객의 편리성은 이거는 그만큼 불편해지는 거죠. 아니, 넓으면 그거 쫓아다니기도 쉽지 않고 말이에요. 접근성이 일단은 이게 벌어지기 때문에 고객의 편리성은 굉장히 이제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여기는 있잖아요. 자치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치권이 있고 주민 참여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주민 참여가 보장이 되는 것인데, 이쪽에는 있잖아요. 주민 참여 보장이 안 돼요. 예, 여기는 중앙행정기관이니까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로 교도소, 세관, 우체국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되는 거죠. 우체국이 지자체 소속 아니잖아요. 우체국은요, 우정사업본부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우정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에서 각 지역별 우체국을 설치해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하나의 사례가 또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2번이 답이었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자치사법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랬는데, 자, 우리 이제 자치권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에 3요소가 있죠. 이게 바로 뭐였냐면은 주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치권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의 의사결정 권한으로서의 자치권이 있어줘야 돼요. 근데 이 자치권의 범주에 들어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자치 입법권이 있는 것이죠. 자치 입법권이 있습니다. 자치 입법권이 있는데, 이 자치 입법권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치 입법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치 조례 제정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에 대한 제정권이 있어요. 자, 여기서 또 따끈따끈한 거 하나 또 들어갑니다. 따끈따끈한 거. 자, 요거 하나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례와 관련해서 공부했던 것으로, 조례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주민참여제도가 있었잖아요.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에 대해서 개폐라고 줄여서 얘기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청구제도를 가지고 있죠. 요거 가지고 있잖아요.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 이렇게 이제 불렀었는데요. 여기다가요. 이게 없었거든요. 이게 생겼어요. 규칙에 대한 제정 개정 폐지 청구제도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이번에 생겨버렸어. 이번에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요게 패키지가 완성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주민 발안 제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민 발안 제도인데 이 빈 공간을 이번에 채웠습니다.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제도 요것을 신설한 거예요. 따끈따끈하죠? 뜨거우니까 데이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규칙에 대한 제정, 개정, 폐지 청구제도 처음 들어봤죠? 처음 들어봤을 텐데 그것을 명시화했습니다. 주민 발안 제도로 포함이 됐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자치 입법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주민 참여도 이렇게 보장이 되고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자치 입법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치 행정권이 있잖아요. 자치 행정권이 있고 이 사실은 자치 행정권 안에 들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맨날 뭐 따로 얘기합니다. 자치 재정권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 조직권과 그 다음에 자치 인사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자치 경찰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약간 애매하게 되긴 했지만은 이것도 따끈따끈한 거. 이제 자치 경찰권이 요게 제주에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제주에서 전국으로 이제 확대됐습니다. 확정입니다.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경찰청 소속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경찰청 소속으로 이제 자치 경찰이 있는 것이고요. 자치 경찰이 있고 그런데 이 자치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은 여기서요 이제 자치 경찰위원회가 시도 단위로 꾸려집니다. 자치 경찰위원회를 꾸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시도 단위로 해가지고 자치 경찰위원회가 꾸려져요. 자치 경찰위원회가 꾸려지고 여기에 이제 위원과 위원장을 여기에 위원과 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냐? 요거를 이제 시도지사가 이제 임명하는 형식으로 갔어요. 약간 애매한 위치예요. 이게 뭐 자치경찰권이 제대로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게 경찰청 소속으로 돼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경찰청이면은 행정안전부 밑에 있는 청 아니에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자치경찰을 따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치경찰을 움직일 때 주요한 결정을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데 이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을 이제 누가 임명한다? 네,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합니다. 약간 3쿠션 매겼지 지금. 3쿠션 매겨서 자치권이 인정이 된 거예요. 이게 예전에 제주에 있었던 자치경찰단은 요거는 이제 중앙의 경찰청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순수하게 이거는 이제 자치경찰권이 있다 제주도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고 요게 약간 이렇게 걸쳐 있게끔 이렇게 이제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뜨끈뜨끈한 것도 여기서 같이 뭉쳐갖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자, 해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자치사법권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중앙에서만 이 자치사법권이 사법권이 이제 있는 것이고 자치사법권은 없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만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이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 이제 조례 같은 거는 누가 해요?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규칙은 지자체장이 하는 거예요. 지자체장이 규칙을 제정하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얘기가 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밑에 제주시는 행정시예요. 행정시입니다. 행정시. 그냥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렸다 이렇게 또 보셔야 되겠네요. 답은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